오늘은 1864년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쥐일 르나르의 자전적 단편소설 홍당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냉대와 학대를 받으며 자란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훗날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어리석은 편견과 거짓말을 작가가 증명해 보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저 따위 인간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성격과 가치관은 각자의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 형성에는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설 속에서 발견한 문장들을 유튜브 해피리더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깜깜한 밤중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 닭장문을 닫으라고 지시합니다. 펠릭스, 내가 닫으러 가주겠니? 르픽 부인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전 닭장문이나 닫으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펠릭스가 투덜거렸다. 그럼 에르네스틴이 갈래? 엄마, 난 무서워서 못해요. 형 펠릭스도 누나 에르네스틴도 제대로 얼굴도 들지 않고 대답을 했다. 어머나, 나도 참 바보야. 깜빡 잊었구나. 홍당무야, 내가 가서 닭장문을 닫고 오렴. 르픽 부인이 말했다. 부인은 막내 아들에게 홍당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빨간 머리털에 얼굴이 주근깨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테이블 밑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던 홍당무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무서워요, 엄마. 커다란 남자아이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자, 빨리 갔다 와, 빨리. 맞아요, 엄마. 얘는 겁대가리가 없어요. 누나 에르네스틴이 말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녀석이야. 형 펠릭스도 말했다. 이렇게 부추기자 홍당무는 의기양양해져서 이런 칭찬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 겁먹은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용기를 내게 해주려는 듯 마지막 한마디로 가지 않으면 뺨을 때려주겠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어두운데 길은 비춰줘야지. 홍당무가 말했다. 르픽 부인은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펠릭스는 얕보는 듯이 픽 하고 비웃었다. 잠시 후 닭장문을 닫고 돌아온 홍당무에게 식구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헉헉거리면서도 의기양양하게 따뜻하고 밝은 집안으로 돌아오자 진흙과 빗물로 더럽혀진 누더기 옷을 벗고 새로 맞춘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듯한 기분이었다. 홍당무는 빙긋 웃으면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뚝 선 채 모두들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형 펠릭스도 누나 에르네스틴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책만 보고 있었다. 르픽 부인은 늘 하는 말투로 홍당무에게 말했다. 홍당무야, 이제부터는 홍당무 네가 매일 밤 닭장문을 닫도록 하렴. 르픽 부인은 당연하다는 말투로 홍당무에게 말했다. 또 어떤 날에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어머니가 홍당무의 방을 밖에서 잠궈 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 안에 요강을 들여놓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웠으나 방 밖을 나갈 수 없었던 홍당무는 방 안에 있는 난로에 쌀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아침 소란이 벌어집니다. 난 몸이 아팠어. 그리고 요강도 없었어요. 홍당무는 얼른 변명했다. 이것이 가장 멋진 핑계라고 생각했다. 거짓말쟁이. 이제 너 거짓말까지 시키니? 르픽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는 도망치듯이 방에서 나와 요강을 보이지 않게 치마로 가리면서 가지고 왔다. 재빨리 침대 밑에 밀어넣고는 홍당무를 일으켜 세운 뒤 뺨을 내리쳤다. 온 식구를 모두 불러넣고 고함을 쳤다. 내가 미쳐 정말. 나는 무슨 죄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당장 걸레와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가지고 와 불이라도 끄는 듯한 기세로 난로를 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불을 털고 호들갑을 떨며 홍당무에게 악을 썼다. 넌 정말 형편없는 아이로구나. 신경이 망가지기라도 했니? 점점 더 이상여릇하게 되어가는구나. 이 애는 정말 짐승 같아. 요강을 두면 짐승이라도 거기다 오줌을 넣을 텐데. 그런데 너는 난로 안에 들어가서 쌌어. 너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래, 내가 미치광이가 되어 죽어버릴게. 그럼 속 시원하겠니? 홍당무는 셔츠 바람으로 맨발인 채 요강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에는 그림자도 없던 요강이 지금 침대 발치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하얗고 텅 빈 요강을 보고 있으려니 눈이 뱅뱅 도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안 보인다고 하면 뻔뻔스러운 녀석이라고 말하겠지? 가족들은 탄식하고 있다. 놀려대기를 좋아하는 이웃 사람들은 줄을 이어 서 있다. 우편 배달부가 왔다. 이런 사람들이 홍당무에게 귀찮게 질문을 퍼부었다. 난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윽고 홍당무가 요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외에도 소설에는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홍당무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여러 편지들의 일부입니다. 홍당무가 르픽 씨에게 상마르크 기숙사에서 아빠, 허벅지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벌렁 누운 채로 간호사의 찜질을 받습니다. 종기는 골마 터질 때까지는 아프지만 터지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병아리 새끼처럼 자꾸만 생깁니다. 하나가 나으면 새 것이 3개나 생깁니다. 하지만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당무 올림. 르픽 씨의 답장. 홍당무야, 너는 첫 영성체 준비로서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으므로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만 너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 손과 2 발을 못으로 박혔는데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못은 종기가 아닌 진짜 못이었다. 기운을 내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홍당무가 르픽 씨에게 아빠, 상상해봐 주세요.
어제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자크 선생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모두의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저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워 기다란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라틴어도 인용해서 짜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연설문입니다. 저는 관청에서 쓰는 큼직한 양면 괴지에 깨끗이 정서를 했습니다. 이윽고 그날 친구들이 잘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바람에 자크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지 않고 있는 때를 틈타서 교단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쳐 큰 소리로 똑똑하게 존경하는 선생님 하고 시작한 순간 자크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자리로 돌아가거라.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망쳐서 자리로 돌아갔는지 아빠는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친구들은 모두 책을 세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크 선생님은 발끈 화를 내며 명령했습니다. 해석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아빠,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르픽 씨의 답장. 홍당무야,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이라도 된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선생님이 교단에 서는 것은 분명히 연설을 하기 위함이지 결코 너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홍당무가 르픽 씨에게 아빠, 파리로 가신다고요? 아빠와 함께 파리 관광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파리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만 따라가겠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이번 여행은 단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책을 한두 권 사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모두 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 아빠가 골라주십시오. 사실 책이란 어느 것이나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갖고 싶은 것은 프랑스와 볼테르의 앙리아드와 장자크 루소의 누벨르 엘로이즈입니다. 아빠가 이 두 권을 사다 주시더라도 기숙사 감독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르픽 씨의 답장. 홍당무야, 내가 편지에 써서 보낸 작가 역시 너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 역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책을 써서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홍당무의 형과 누나는 남에게서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겁 많은 인간이 되고, 부모의 차별과 학대를 받는 홍당무가 오히려 이해심 깊고 관용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이 소설의 경우와 같은 신뢰를 나는 수없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인성을 닮는다는 부전자전의 확률은 50%, 즉 반반이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심각한 편견이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부모나 가족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울리고 다니는 친구나 지인들을 보면 그
그 사람의 인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은 거짓에 가깝고 유유상종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